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현지 시간 14일 예루살렘에서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흰색 승용차를 몰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시내 헤르츠가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3일 사이에 300번 이상 출격해 반군과 IS 관련 시설 600곳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경찰이 북부 지역에서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 연계 조직을 적발했다고 일간 하르츠 등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현지 시간 14일 예루살렘에서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에 있던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21살 청년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 남성은 이날 흰색 승용차를 몰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시내 헤르츠가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8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남성은 즉각 주변에 있던 경찰과 보행자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도끼 한 자루도 발견됐다고 이스라엘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2달여간 이스라엘 군경과의 충돌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최소 1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75명이 흉기나 차량 공격을 가했거나 시도하려다가 사살됐습니다.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의 흉기 공격, 총기 난사, 차량 공격 등으로 이스라엘인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지난달 말 팔레스타인 소녀를 사살한 이스라엘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팔레스타인 소녀들의 흉기 공격을 막기 위해 지나친 무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예루살렘에서는 각각 14세, 16세인 팔레스타인 소녀 2명이 70세 노인 등을 가위로 찔렀다가 이스라엘 경찰의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6세 소녀가 숨지고 14세 소녀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촌지간인 소녀들은 이스라엘의 70세 노인을 팔레스타인인으로 잘못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소녀가 숨진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경찰이 북부 지역에서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 연계 조직을 적발했다고 일간 하르츠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정보기관 신베트와 경찰은 지난 10월에서 11월 북부 크파르 샤바 인근의 잘줄리아 아랍계 마을에서 IS 연계 조직을 적발하고 해당 조직원 5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신베트에 따르면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이들 조직원들은 IS 사상의 영향을 받고 나서 무기 훈련과 비밀 회동을 하고 IS 지부를 설립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베트 관계자는 이 조직원들은 작년에 만들어져 소형 화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며 IS의 지지를 표명하고 불신자들에 대한 성전을 칭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2013년 시리아에 다녀온 적이 있거나 시리아로 넘어가려는 계획도 세웠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화상회의에서 IS 격퇴를 위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의 성과를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인접해역에 파견된 러시아 잠수함 로스트 푸나도느호가 최근 순항미사일 칼리브를 발사해 IS 근거지를 타격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기 가동 방식 등 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석해야 한다며 칼리브르와 크루즈 미사일은 현대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정밀 무기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핵 같은 특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며 물론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3일 사이에 300번 이상 출격해 반군과 IS 관련 시설 600곳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시리아 반군 지역인 다마스쿠스 동부에 가해진 폭격과 공습으로 인해 최소 45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날 시리아 정부군이 동고우타에 위치한 도우마와 하라스타, 샤크바, 아르빈 등 반군 장악 지역에 중화기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관측소는 폭격과 함께 시리아 정부군 또는 러시아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투기 공습이 함께 이뤄져 최소 45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미 압델 라흐반 인권관측소 소장은 도우마에서는 한 학교에 공습이 가해져서 교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숨졌다며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가 10명, 여성이 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중에 반군 대원은 1명에 불과했다고 말해 대다수의 사상자가 민간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 현지 특파원에 따르면 도우마의 거리 곳곳에는 폭격과 공습으로 부서진 잔해가 흩어졌으며 자욱한 먼지 속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어린이를 포함한 부상자들을 긴급히 이송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한편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이날 반군도 다마스쿠스와 인근 정부군 지역에 박격포 공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도우마에서 23명의 민간인이 숨진 후에 단기 휴전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0일 차세대 요격용 에로우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사한 요격용 에로우 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발표하고 미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이번 에로우3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 시험 현장에는 미국 측의 관련 당국자도 참관했다고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과 시리아 및 헤즈볼라가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에로우3 미사일 개발을 해왔으며 이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 대기권 밖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당국자는 미국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이지스와 이날 시험 발사 성공을 거둔 에로우3 미사일과의 성능 비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시 코엔 국가안보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새로운 수장이 된다고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이스라엘 언론에 신임 모사드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사드가 총리실의 직속기구로 총리에게 지명권이 있지만 모사드 국장 후보를 언론에 직접 발표하는 건 흔치 않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요 씨는 경험이 풍부하고 모사드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그는 조직을 이끄는 데 요구되는 리더십과 전문 기술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코엔은 내년 1월 타미르 파르도 현 모사드 국장의 5년 임기가 끝나는 대로 모사드가 설립된 1949년 이후 12번째 수장으로 조직을 새로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2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레드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 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베두인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